자, 12강 시작을 해보자. 자, 첫 번째 문장. Mental rehearsal is a technique. 심리적 연습에다가 소재라고 쓰세요. 자, 이 글에 뭐에 관한 얘기냐면 심리적 연습이랍니다. 심리적 연습이라는 게 is a technique, 기술인데 문장 구조 보시면 주어 동사 나오고 보어 왔으니까 보어 자리에 명사 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끝나면 되죠? 안 끝났죠? 뭐의 수식을 받았을까 알아봐? 쓰세요. 분사. 그래서 분사의 수식을 받은 부분입니다. 문법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재 분사를 쓸 건지 과거 분사를 쓸 건지 확인해야 되는데 뒤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쵸?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과거 분사 PP형을 썼다. 자, 그러면 technique used by professionals in the all field. 나는데 field가 들파 말고 분야라는 뜻이 있어요. area 동요예요. area.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보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기술. 됐죠? 거꾸로. 그게 뭐야? 이거예요. 거꾸로. 자, 다시 한번.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기술인데 이게 뭐 하대요? 봐보세요. beneficial 하대요. 자, beneficial하고 동요 우리가 뭘 알고 있으면 좋으냐면 helpful 혹은 useful. 자, 그럼 이런 단어들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글의 소재는 뭐고 심리적 연습이 글의 소재고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판단하면 되거든?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근데 뭐에 좋은지 알아야겠죠. 뭐에 좋은가? 자, 지금 잘 보면 투부정사 앞에 뭐가 보이죠? 포 플러스 목적격.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의미상의 주어라 부르니까요.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하는데 좋구나. 이해했죠? 병렬구조 보이잖아요. 병렬구조 보이시면 주어 데려올 건데 생략돼 있으니까 데려왔단 말이야. 얘로 요렇게.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은 필요 없어. 여기는 우리 문법 써먹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럼 다시 주어만 데려와서 심리적 연습이라는 건 누가 social workers, 누가 사회복지사들이 뭐 하는데 좋아? 자신의 일을 연습해 보는데 좋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이게 주제문이야. 주제문 쓰시고요. 자, mental rehearsal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심리 연습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우린 정확하게는. 근데 뭔지 모르는데 누구한테 좋아? 사회복지사들한테 유용하고 좋은 거야. 이해했죠? 그럼 뭐에 좋은지 봅시다. 두 번째 문장. Mental rehearsal is a skill of picturing. 나한테 picturing 별표. 이게 picture가 동사 뜻이 뭐겠어요? 그려보다, 상상하다 이 뜻이에요. 상상하다, 그리다. picture가. 그러면 imagine 같은 말이에요. imagine. 그 다음 뭐 있냐? envision. 자, 조금 어려운 단어로 envision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게 마음속에 그리다라는 뜻이에요. envision.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비전은 알잖아. 근데 이해 붙인 거니까 동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envisioning 해도 되겠죠. 자기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상상해보는 기술이에요. 이해했어요? 쌤이 얘하고 동요 아까 imagine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럼 보세요. Imagine oneself in a situation. 자기 자신이 어떤 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상상해보는 기술이에요. 됐죠? 다시 한번. 이거 좋은 거라고 지금 의미에서. 그럼 멘털 리허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일을 하는데 좋아. 근데 뭐 하는데 좋은데 왜 좋냐라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보니까 심리 연습이라는 게 뭐래?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뭐 하는 기술이야? 자기 자신이 어떤, 지금 A라는 단어 들어왔어요. 선생님, 이게 왜 A라는 단어가 중요한 얘기냐면, A라는 거 우리 뭐 할 때 쓰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어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럼 어떤이라 써봐요, 여기다가. 어떤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걸 상상해보고 그려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 봐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 봐, 다시 위로. 사회복지사들한테 뭐 하는 게 좋지? 이게 왜 좋은지를 알아야 되고, 얘한테 좋다고 해서 지금. 멘털 리허설이라는 게 사회복지사들한테 좋다고 했잖아요. 왜 좋으냐고. 뭐 하는 게 좋아, 그럼? 왜 좋은지는 몰라, 아직. 근데 뭐 하는 게 좋아? 이 내용이 뭐였어, 방금? 이렇게 봐. 국어야, 잘 봐. 멘털 리허설이 얘네들한테 좋아. 그것까진 돼? 이게 뭐지, 근데 내용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라고 상상해보는 게 이거라고. 예? 그럼 색칠해봐. 픽처링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색칠한 부분하고 얘하고 같은 거잖아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봐봐. 이 구조 봐봐. 주어져. 이거 봐요. 간단한 거잖아. 주어지. 비동사 왔죠. 보어 아니야? 보어 자리 명사하면 주어랑 무슨 관계야? 동격이라며. 그러니까 우리가 색칠한 부분이 얘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색칠한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고 주어잖아. 이게 좋다며. 그럼 다시 가봐. 뭐 하는 게 좋아? 자기 자신이 어떤 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게 좋은 거야. 그게 도움이 되고 유용한 거야. 이해했어요? 그렇게 보자고. 그 내용 맞아.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보자. 주제문이라고 했잖아요. 주제문을 정확히 알아야죠. 뭐 하는 게 좋은데? 라고 했더니 자기 자신이 어떤 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게 좋은 거야. 누구한테 좋아? 얘네들한테 좋다고. 사회복지사들한테 좋다고. 이해했어요? 그럼 우리가 말로 풀어 써보자고. 한국말로. 뭐 하는 게? 사회복지사들이, 이게 주어잖아. 의미상이 좋아하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 그려보는 것이 뭐하다? 좋다. 도움이 된다. 뭐 유용하다. 그렇게 마무리 하시면 주제문 맞아요. 주제문이야. 그 다음 독해하드 셈이 하나 조심하라는 게 뭐였냐면 전치사 with나 나오면 조심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단어 보시면 without ing가 보일 거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어요. 힌트. 뭐 있을까? actually. 그치? 쌤 이 단어 나오면 조심하라고 했지. 그럼 without ing 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뭐 하지 않고잖아. 그럼 실제로 뭐뭐 해보지 않고거든? 실제로 뭐 하지 않고. there가 어디예요? 이 there를 찾아봐. situation이에요. a situation. 그럼 정확히는 in a situation이에요. 이 there라는 단어는 부사니까 우리가 이 there라는 글자를 늘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in a situation이에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지 않고 봐봐. 비동사 다음에 전 써고 보면 이런 식이라고 배운 적 있죠? 그 상황 속에 있어보지 않고도 상상해 보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렵다. 버려도 됩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우리가 한 주제문 썼잖아요. 주제문 뭐라고 썼어요? 불러보자. 누가?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 beneficial하다 이거야. 그게 주제문. 주제문 알면 끝난 거야. 그 다음 볼까요? 이제 궁금한 거 뭐냐면 이게 왜 좋아? 이거잖아. 좋은 건 알겠어. 왜 좋은지 알아야지. 그죠? 보세요. 이 스캇 갤러라는 사람이 noted that. 자, 뭐뭐라고 언급한다, 뭐뭐라고 말한다 라는 단어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같아요? 학자 같죠?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을 얘기할 거야, 항상. 이해했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내용은 뭐겠어? 주제문일 확률이 높죠. 그럼 여기는 위에 내용을 주제문하고 여기는 문장의 내용 주제문하고 일맥상통할 확률이 매우 높고 다시 한번 보세요. 주어가 누구든 상관없어. 주어가 note that 하면 기억하세요. 주어가 뭐뭐라고 말한다, 언급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대절의 내용이 뭐겠어요? 사실 내용이에요. 그럼 사실의 내용이 중요할 거 아니야? 우리가 봐도. 그럼 사실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눈에 띄는 거 또 보세요. 잘 봐. 내가 색칠만 해볼게. 이거 뭐지? 배운 거 있잖아.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내가 이거 해석만 기억하지 말라고 했지. 뒤에 어떻게 생긴지도 알아야지. 영민아.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다음에 누구 자리가? 원래는 목적어나 원래는 보어나 원래는 부사. 동사에 따라 다르겠죠. 얘네들이 어디로 갔어? 비교급 자리로 앞으로 나갔겠다. 그리고 나서 컴마는 여기에 딱 찍히고 똑같은 구조가 한 번 또 나오는 거죠. 해석은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 하다. 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실 때 어디를 좋아하냐? 이 똑같은 구조 두 번 나온다고 했죠? 두 번째 거. 이 뒤에 거. 이 뒤에 거 부분이 시험 문제로 아주 잘 나와요. 동백꽃죠? 동백꽃 선생님 무슨 짓도 했냐? 여기 지금 more 가잖아. more. 뒤집은 걸로 잘해. 반대로. 더 more의 반대말이 뭐냐? 더 less. 바꿔서도 낸 적이 있어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해보자. 봅시다.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의 비교급, 보어의 비교급, 부사의 비교급 나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 more vividly 나왔어요. 뭐의 비교급이야? 이게 품사 뭐야? 부사잖아. 그럼 쓰세요. 부사의 비교급. 그럼 부사의 비교급이 왜 나왔을까라고 보시면 individuals, 개개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쌤 이렇게 하세요. people, 사람들이. individuals는 people로 바꿔서 해석하세요. 사람들이. 자, imagine 나왔죠? 상상하다. 자, 보세요. imagine은 두 가지 모양이 있어요. 삼형식일 때랑 오형식일 때랑. 삼형식은 imagine 다음에 ing가 바로 나와요. 동명사가. 근데 지금 보면 동명사 바로 안 나왔죠. 몇 형식이란 얘기야? 오형식이란 얘기고요. 자, 삼형식일 때는 주어, imagine 다음에 동명사 ing가 나와. 근데 오형식은 보세요. imagine 오형식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ing가 나올 건데 이건 동명사가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동명사는 목적격 보호자리 올 수 없어요. 뭐다? 그럼 뭘까, 이 ing 이름은? 현재 분사예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주어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다예요.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주어는 목적어가 뭐뭐 하는 모습을 상상하다. 뭐뭐 하는 것을 상상하다 이건데 여기가 목적격 보호자리란 말이야. performing. 이해했죠? 왜 ing 나오는지 문법 조심하시고요. 투부정사 안 돼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보세요. 이건 생각하지 마. 지금 비비들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뭐뭐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이거잖아. performing 준동사죠. 준동사의 목적어도 필요하겠네. 그게 어디 있어요? behaviors가 준동사의 목적어 자리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해보자. 준동사의 목적까지 다 왔단 말이야. 무슨 문장 왔어요? 그러면 뭐의 비교급이 나가야 될까? 자, 왜요? 지금 수식하는 게 performing이야? imagine이야? 상생하게 상상하는 거죠. 동사로 수식한단 말이야. 동사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일 거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동사를 수식하는 게 부사니까 부사의 비교급이 들어간 거야. 이해했죠? 그럼 해보자. 이부터 해석하면 안 되지. 자, 주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뭐 하는 모습을. 자, desired behavior가 뭐냐면 바라던 대로 써있지만 바람직한. 그러니까 desirable 있죠? desirable이 원래 바람직한인데 desired는 뭐냐면 자기가 바랬던, 하고 싶었던 행동 이거예요. 그지? 그 바랬던 행동, 하고 싶었던 행동, 그 바람직한 행동, 그 행동을 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보다 더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을수록 됐어요? 중요한 건 여기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자, the beneficial impact of the technique on 나는데 이게 갑자기 뭘까? 주어 찾아보세요. 주어 어디 있어요? 얘가 주어죠. 동사는 어디 있죠? 자, 지금 우리가 순간 멈칫해야 되는 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타나야 되거든. 왜? 생각해봐.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를 쓰고 나서
그 다음 뭘 써야 돼? 원래는 원급으로 써봐. great잖아. 그렇지 않아요? 뭐뭐의 영향이 더 크다 알 거 아니야. 원래 문장이. 그런데 더비교급 문장에서 이 비동사는요, 생략이 되기도 해요. 지금 여기 안 보이죠?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잘 봐. impact라는 단어는 항상 짝이 되는 전치사가 있어. 그게 누구야? on이야. 그래야 뭐뭐에 대한 영향 효과라고 하잖아요. 기억하죠? impact하고 동의, effect도 있잖아. influence도 되고요. 세 가지 동의어죠. impact, effect, influence 세 가지예요. 그럼 이 기술의 뭐에 대한, 여기 봐봐. 뭐에 대한 영향이야? actual performance니까 실제 수행에 대해서 이 기술의 미치는 영향이 뭐하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가보세요. 어떻게 해야 이 영향이 커져요?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상상을 생생하게 할수록 결과물이 좋아지는 거야. 자, 보세요. 위에 다시 올라가 봐. 이거 잘 정리 잘해야 돼. 봐봐. 위에서 우리 주제문 뭐라고 했죠?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그려보는 게 좋다고 했어. 거기까지는 되잖아.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뭐예요? 더비에서 주제문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럼 이왕이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생생하게 상상해보는 게 좋아. 왜?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할수록 어떻게 되죠? 실제 퍼포먼스, 영향, 실제 수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질수록 실제 내가 업무 수행하는 거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는 거야? 더 커진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이걸 상상을 잘 못하면 어떻겠어? 실제 업무 수행할 때. 어렵겠죠. 자,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봐요. 너가 만약에 기장을 한다. 비행기 운전하는 기장. 기장하기 전에 뭐 하죠? 자, 너가 훈련을 받는 거야. 훈련을 받는데 비행기를 모는 훈련을 받아야 돼. 진짜 실제로 하늘 위로 떠서 올라가서 훈련 받아요?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훈련 받아요? 모의 훈련, 이제 시뮬레이션 훈련을 받죠. 그럼 시뮬레이션 훈련을 왜 시키는 것 같아요? 상상해 보라는 거지. 일단 실 상황에 자꾸 처해 보라는 거잖아. 가정하는 상황에. 예를 들면 갑자기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머전시 번쩍이 막 하고 난리가 나. 어떻게? 당황하고 하면 너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 죽는 거지. 그런 게 나중에 트실 때 테스트래요. 스튜어디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튜어디스가 뭐 식음료 먹을 거 주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비행기 타고 하는 언니들이 하는 행동이 제일 첫 번째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뭐야? 비행기 타봤을 거 아니야. 그치, 안전수칙을 알려주잖아요. 보여주잖아요. 뭐 부른 거 이렇게 보여주고 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스튜어디스한테 평가를 할 때, 훈련을 받고 평가를 할 때 뭘로 시험 보겠어요? 물론 뭐 식음료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비상 상황에 어떻게 안내를 하고 당황하지 않고, 그죠? 얘는 네가 스튜어디스라고 생각해봐. 손님들한테 속삭이면 되겠어요? 응급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것 같아? 엄청 크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근데 평소에 네가 소리 질러본 적이 별로 없지. 그죠? 근데 스튜어디스 훈련을 받을 때는 엄청나게 소리 지른대요. 손님들한테 엄청 크게. 왜? 그래야 잘 들리니까. 사람이 당황하면 주변에 시끌벅적해도 생각해봐. 이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아. 불날 것 같아. 사람들 조용히 입 다물고 떠져나갈까? 그러지 않겠지. 그죠? 그러면 안내원이 할 일이 뭐겠어? 큰 소리로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작은 목소리로 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래서 스튜어디스 하는 일이 위상관계에서는 목소리가 엄청 커야 돼요. 동작도 큼지막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거든. 그럼 우리가 보통은 더비교급 문장이 나오면 뒤에 거 부분이 더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쌤 봤을 때 이 문장에서 어디가 더 중요하냐? 위에가 더 중요해요.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 자,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물이 돼요. 그러면 실제 수행에 미치는 이 영향이 더 좋아지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고.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어야 돼. 그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쌤 봤을 땐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문장은. 그래서 여기 부분, the more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워버리세요. 이 문장 외워버리세요. 서술형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요 100% 출제돼요. 무조건 출제가 되고 객관식으로 안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100% 나와요. 아예 대놓고 약속하는 거예요. 대놓고 나오는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어디를 낼 거냐 이거지. 둘 다 내지는 않고요. 둘 중에 한 군데를 내요. 둘 중에 한 군데를 내는데 어딜 갖다 낼 거냐 이거지. 생각 봤을 때는 위에 걸 낼 확률이 높다. 위에 부분. 이 결과물이, 이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이거거든.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어야 돼?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어야 돼.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길이 높단 말이야, 이 문장은. 됐죠? 자, 그러면 비비들리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혹시 다른 단어는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이거죠. 뭐가 있을까? 좀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생하게 그려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그려본다는 것도 되죠. 자세하게. 그죠? 그러면 구체적인 상세한 자세한 단어가 있을 거야. 뭐가 있을까? specific이라는 단어 알아요? 그럼 specifically 하면 어때? 이상하지 않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vividly라는 단어 자리에 이 specifically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왕이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상상해 보는 게 좋아? 상세하고 자세하게. 생생하게, 상생하게, 자세하게. 이거죠. 그래서 specifically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쌤 봤을 때.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이건 상상이야. 쌤이 얘기니까. 이걸 그대로 내실 수도 있고요. 바꿔낼 수도 있고. 이해했죠? 이 비비드라는 단어를 아실 거. 여자들은 더 잘 알 건데. 비비드 컬러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비비드가 원래 뜻이 뭐죠? 비비드 컬러 어떤 컬러야? 원색에 가까운 색깔 있죠. 확확 띄는 색깔. 이런 거잖아. 원색. 이런 거. 이게 비비드 컬러야. 원래 생생하냐. 생생한. 생생한이라는 뜻도 있고 사람으로 치면 비비드는 뭐겠어요? 활기찬. 그래서 생생한, 활기찬, 뭐 분명한 이런 뜻이 있는 단어가 비비드예요. 그럼 선명하게, 그러니까 뭐 clearly 해도 돼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선명한, 분명한 이런 뜻이 있거든. 비비드 뜻 여러분 반드시 찾아보세요, 사전에서. 비비드가 생생한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생한도 있고 선명한, 생생한, 뭐 활기찬 뜻이 되게 많아요.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생하게라는 게 어떤 뜻이야? 확실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쌤이 자세하게로 썼지만. 이해되시죠? 그럼 뭐 clearly 돼도 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으니까 기억하세요. 4번 문장 보시면 It is wise for workers to utilize가 나왔는데 무슨 문장 고쳐놨어요? 가주어 진조 문장 나왔죠? 뭐겠어? 주제문. 지금 이 문장은 특이한 게 지문이 뭐냐면 주제문 다 나와요. 계속 주제문이야. 너무 좋죠? 지문들이. 근데 내용이 달라질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우리 뭐 다시 한번 써머리 보세요. 뭐 하는 게 좋다고 처음에 1, 2번 합쳐봐. 뭐 하는 게 좋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상상해 보는 게 좋아. 하나만 더 집어넣어서 어떻게 상상하는 게 좋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게 좋아. 됐잖아. 이미 끝난 거야.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for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 보이죠? 의미상의 주어. 그럼 상상해봐 여러분들이. 이 workers가 social workers겠죠? 사회복지사들이 뭐 해보는 게 좋을까? 생생하게 상상해보는 게 좋겠죠?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맞지? 상상해봤잖아? 그럼 그대로 가는지 보자 이거야. mental rehearsal이죠. 그지? 어떤 연습? 투부정 수식받아. 무슨 연습? visualize 할 수 있는 연습. 봐봐. visualize 썼거든? 위에서 뭐였을까요? 그쵸? picture죠. picture. 그러면 쌤 또 써보면 아까 우리가 봤을 땐 picture 나왔던 건
그 다음에 쌤 동의 아까 뭐라고 했니? envision. 뭐 imagine은 이미 써 있고, 그죠? imagine까지. 좋아. imagine. 다 동의가 된단 말이지. 단어 바꾸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 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좋다고 했거든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여기서는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 어떤이니까 이번에 정해줬어. 그게 달라진 거야 이제 내용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좋아. 근데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장 되는 훈련, 스튜어디스 되는 훈련. 어떤 상황이 좋아지겠어? 위급 상황. 그럴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야. 당연하죠. undesirable situation. 보여요? 됐죠? 오케이. 그럼 이 자리에 가지고 어떻게 나오면 틀리겠어? 나오면 빠지면 틀려. 조심하시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쌤이 주제문 얘기했잖아요. 그럼 합쳐 이제. 쫙 합쳐봐. 한 번에. 그럼 뭐 하는 게 좋다? 자기 자신이. 그치?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습을 어떻게? 생생하게 상상해보는 것이 됐죠? 마무리 됐잖아. 이제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되면 주제문 끝난 거야.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독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한다. 자, 그렇게 하면 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영민아, 네. 쓰고 있나? 네. 자, 5번 문장은 잠깐 보시면요. 이 for example이 나와요. 뭐겠어요? 예시잖아. 그럼 무슨 뜻이다? 여기서 이미 주제문이 나와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쫙. 아니, 위에까지 다 주제문이라며? 그러니까 한 번에 줄였잖아, 우리가. 합쳐서. 줄인 내용이 뭐예요, 설아야? 자신이 누가? 이거 까먹으면 안 되지. 주어는 까먹으면 안 돼. 누가?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원치 않는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생하게 상상해 보는 것이 좋다, 유용하다, 도움이 된다 이거죠. 뭐 하는데 좋아? 그 일을 하는데 좋아. 나중에 그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좋아. 됐죠? 이게 주제문이에요. 독해는 주제문 찾으면 끝난다고 했잖아. 다음 문장. 자, for example 봅시다. 예를 들면 했어요. A worker could picture herself being rocked 나왔는데 아까 우리 했던 거 picture, 동의어가 imagine이라고 잠깐 얘기했잖아요. 몇 형식이야? 5형식이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자리에 뭐 나오나 보세요. being, pp형 나왔죠. 우리가 목적격 보호자를 올 수 있는 게 뭐였어? 그쵸? 이전에 지금 뭐가 나왔냐면 우리가 봤을 때 분사가 나온 거 알겠어요? 분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의 모양이 세 가지 아니야. 현재 분사도 있고요. 과거 분사도 있고요. 여러분 책에나 모두 있어요. being, pp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책에서는 이게 나온 거죠. 왜요? 얘 목적어가 뒤에 있어야지. 그죠?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얘는 없고요. 얘는요? 없죠. 그래서 쌤이 문법적으로는 얘랑 걔랑 똑같다고 했지. 2번이랑 3번이랑. 그럼 그냥 rocked 해도 돼요. being rocked도 맞고요. 그러면 어떤 한 집에 어떻게 돼 있는? 갇혀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집안에 어떤 집에 갇혀 있는 게 어떤 상황이에요? 위에서 말하는 undesirable situation을 이렇게 끄집어보시면 되죠. 그럼 being locked in a home with an angry client 이 부분이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undesirable situations예요. 이런 모습을 상상하는 건데 위에서 뭐라고 했죠? 위에서? 우리 주제문. 이게 좋아 나빠? 좋아. 이게 좋은 거야. 그리고
how she would escape.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뭘 했냐면 안 좋은 상황,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한 모습을 상상을 했어. 근데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리고 뭐 해보는 게 좋다고 했어요? 주어가 어떻게 동사할 건지를 상상해 봐야 돼. 자, 너가 기장이야. 비행기가 갑자기 고도가 낮아지고 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모습을 상상해서 자, 이제 우리 죽을 거니까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상상해야 돼요? 너가 기장이야. 모의 훈련이야. 뭐 해야겠어? 비행기 좀 떨어지고 있대. 뭐 해야겠어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상상해보고 해볼 거 아니야. 그거야.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상상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예시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이 상황을 뭐 하는 모습? 대처하거나 해결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대처하다. 단어 알아야겠지. 그 단어가 뭐가 있어요? 상황을 대처하다. 해결하다. 해봐. 가장 쉬운 단어부터. handle. deal with. 또 뭐가 있어요? take care of. 또 뭐가 있나? 중요한 단어 더 있는데, 얘들아. address라는 단어 꼭 기억하라고 했죠? address. 문제를 다루다, 처리하다, 해결하다예요. solve는 알잖아. 그러면 그 상황, that situation을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바꿔볼까? 뭐 하는 법을 상상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탈출할 것인지라는 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다루고 처리할 것인지를 상상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상해 보는 게 좋다는 얘기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해봐. 안 좋은 상황,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걸 상상하는 게 좋다고 했어. 근데 원치 않은 상상만 해? 비행기가 떨어지고 꼬꾸라지는 모습 상상하는 게 왜 좋지?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뭐 하는 게 좋아, 결국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상상해 보는 게 좋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장을 이 단어를 써서 선생님들이 낼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지문에 이런 단어 한 번도 없죠. 나올 확률이 높겠지. 특히 address 같은 단어. 다음, by ing에서 어떻게 했죠? 뭐뭐 함으로써인데. 자, by taking oneself through that, take oneself through 색칠하시고요. 이게 수거예요. 뜻이 뭐죠? take oneself through. 뜻이 뭔가요? 잠깐만. 자, 다시 한번 좀 써줄게요. 여기다 써줄게요. take oneself through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여러분 알기 쉬운 단어 볼게요. get over. 뜻이 뭐죠, 그러면? 뭐뭐를 이겨내다야. 뭐뭐를 이겨내다, 극복하다. get over. 그럼 by 뭐함으로써? by 바꿔볼게요. by getting over.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그럼 by getting over that circumstance. 되죠? 그 상황. 위에서 뭐였어? situation이에요. situation 쓰시고. 자, 그리고 병렬 구조. ing 보이죠? 뒤에 거가 더 중요하니까 뒤에 거 한번 보자고. 뭘 상상해 봄으로써 what would do in that situation.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건지. 방금 했던 거, 별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그 상황을 뭐 하는 모습? 다루고 처리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지. 그죠? 다시 한번. 그럼 뒤에 거 한번 해보자. 뭐 함으로써?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상상함으로써잖아. 즉, 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상상함으로써. 됐죠?
The body and mind are more likely to 보이죠? 비교급 mor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배웠잖아. 주제문. 그럼 몸과 마음이 뭐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favorably 적절하게. 우리가 appropriately 적절하게. 뭐 moderately 그죠? properly 적절하게. 적절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거꾸로 가보세요. 몸과 마음이 적절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려면 뭐 하면 됐지? 이거 하면 됐죠. 이 부분 색칠 별표.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상상해 봐야 돼요. 이거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이 말 쌤이 말을 살짝 바꿔서 뭐 한다고 했죠? 무엇을 할 것인지는 즉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 다루고 처리할 것인지. 예를 들면 how로 쓰면 imagining 자 how one handle that situation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거 어디를 써도 되고요. how one addresses that situation 그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상상함으로써 이 몸과 마음이 적절하게 반응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rather than 뒤에 있는 건 버려도 될 것 같아요. 필요 없으니까요. 뭐뭐라기보다는 이거 할 것이다. 이거 굳이 안 해도 되잖아. 됐죠? 필요 없어요. 자, 문법인데 만약 뭐뭐 한다면 이것도 버리세요. 내용으로 독해할 때는 버리세요. 이게 were2가 뭐냐면 가정법 미래예요. 이 were2를 쌤이 어떻게 더 바꿔 쓸 수 있냐면 should, occur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거예요. should 들어가면.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이고요. 이걸 가정법 미래라고 합니다. 가정법 미래는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능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게 가정법 미래예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가능하겠니? 불가능하겠죠. 그때 쓰는 게 가정법 미래예요. 이해했죠? 내일 눈이 올까? 그럴 리 없겠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이제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은 뭐였어요? 다시 내용 정리해 보면 항상 이런 단어로 습관 들이세요. 이 단어 등장하자마자 뭘 해야 돼? 위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구나. 그럼 내용 정리를 반드시 하세요. 원인은 뭐였어요? 뒤에 것만 해보자. 뭐함으로써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상상해 보면 적절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이게 주제문이었어. 됐지? 됐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는 would be more prepared to respond to that unsafe scenario. 여기서 나는 unsafe scenario가 위에서 뭐였겠어요? situation이고 circumstance고 좀 더 올라가 보면 undesirable situation이죠. 그럼 쓰자고. undesirable situation. 여기서 말하는 unsafe scenario는 undesirable situation이구나. 그러면 그 원치 않는 상황에 반응하도록 준비가 더 잘 돼 있을 거예요. 이해 다 되죠, 이제? 그럼 또 내가 원초적인 질문 다시 해볼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또 뭘 상상해야 돼? 하나 더. 그 상황을 그치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상상해 보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멘탈 리허설 동안, 그죠? 멘탈 리허설 동안 그 반응을 연습해 봄으로써 이건데 by having practice드는 having pp는요 동명사인데 having pp는 완료 동명사예요. 그럼 완료 동명사는 단순 동명사하고 뭐가 다를까? 단순과 완료의 차이를 기억하면 돼. 완료는 뭐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어요? 시제가 앞설 때, 먼저 일어났을 때. 그럼 생각해봐.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 뭐가 먼저겠어요? 연습해 본 게 먼저니까. 그래서 having pp를 쓴 거예요. 문법으로 낼 확률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뭐 낼 것 같지 않아요.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지문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내용 정리. 반드시. 지금 시간 많이 걸려서 했잖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시험 문제 나올 거거든, 이 문제. 나올 거거든. 정리를 반드시 해보시고요. 유도로 낼 리가 없어요. 똑같이 낼 리가 없으니까. 반드시 정리 잘 하시고. 특히 더비교급 문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 서술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